안녕하세요. 헛다리 수학의 과외방쌤 박쌤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은요,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하죠. 물론 난이도도 높지만 우리 중학교 1, 2, 3학년 통틀어서 3년간 배운 내용보다도 우리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학상 내용이 오히려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렵고요. 수학상의 목차를 요번에 훑어보려고 하는데, 수학상의 목차가 중학교 1, 2,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대수라고 표현되는 부분 있죠. 2학기 때는 도형, 기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대수 부분의 목차와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 1학년 중학교 1, 2, 3학년 통틀어서 어떤 순서로 1학기 때 배웠냐면, 처음에 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자, 식, 그 다음에 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는 우리가 부등식도 배웠었죠. 그 다음에 함수, 이렇게 배우는데, 수학상의 목차도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좀 다른 부분도 있다. 그걸 조금 이렇게 중학교 목차와 좀 빗대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학상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이거죠, 이거. 문자 쪽이죠. 다항식의 연산. 중학교 때 이제 항에 대한 개념이 뭔지, 단항식, 다항식이 뭔지,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있는 식의 사칙 연산을 해보는 건데, 그 내용을 싹 정리해서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복습 겸 공부할 뿐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다항식의 연산 중에 여러분, 곱하기에서 특이한 게 뭐였냐면 곱셈 공식인 거죠. 곱셈 공식이 뭐냐면 다항식을 연산을 하는데 특별한 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다항식의 연산.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왜 특별한 연산이요? 곱하기이긴 한데 똑같은 식을 두 번 곱하는 거죠. 뭐 이런 걸 곱셈 공식이라고 했던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다항식의 곱셈인 거죠. 그 중에 좀 재미난 특징이 있는 그런 연산, 그런 곱셈을 곱셈 공식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깊이 있게 배우질 않았어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이런 건 안 배웠었다고요. 예를 들어 뭐 2차식 이런 건 안 배웠었다고요. 3 이래놓고 x-1로 나누시오 이런 건 안 했거든요. 나누기가 쏙 빠져 있어요, 중학교 때는. 물론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건 배웠었죠. 단항식으로 나누는 건.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누는 이 나눗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눗셈의 검산식이 항등식이거든요. 그래서 항등식의 개념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와서 배우는데, 여러분 여기 세 번째 보면 이제 인수분해죠. 세 번째 항이 인수분해. 이 인수분해까지 전부 다 해서 여러분 여기 있는 식들이 전부 다 항등식이에요.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의 개념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특정한 미지수가 특정한 값일 때 성립하는 식, 미지수가 어떤 값이든지 항상 성립하는 식, 이렇게 항등식을 배우는데 항등식에 대한 얘기는 쏙 빠지죠. 중학교 내내. 그리고 방정식만 많이 배운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항식의 사칙 연산 2x 더하기 3x는요 5x죠. 또는 곱하기 2x 곱하기 뭐 6x 제곱은 12x의 세제곱. 이런 게 전부 무슨 식이에요, 여러분? 다 항등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연산 자체는 전부 다 항등식이었다는 거예요.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인수분해를 하면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인수분해 했지만 이게 무슨 식입니까? 여러분 미지수가 있어요. 방정식입니까? 아니죠. 항등식, 항등식. 전부 다 항등식. 그러니까 나눗셈에서만 항등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다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방정식 전에 항등식 배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인수분해는요. 다항식의 곱셈에 반대로 한 것이 인수분해죠. 다항식끼리 곱한 다음에 전개라고 표현해요. 전개. 전개해 놓은 것을 다시 고백골로 만드는 그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그 인수분해의 형태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문자와 식이라는 부분에서는 문자가 있는 식에 사칙연산하는 겁니다. 그런 식들은 전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는 거. 전부 항등식. 자, 1, 2, 3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4단원이 여러분 복소수예요. 복소수라는 걸 배우는 거죠. 중학교 때는 1, 2, 3학년 1학기 때 수를 먼저 배우죠. 수를.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달라요. 얘기가. 수를 나중에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 1학년 때 유리수, 2학년 때도 물론 유리수를 좀 깊이 있게 배운 거고 3학년 때 무리수. 그런 수들은 처음에 배우고 그 1학기 내내 과정에 다 그 수가 쓰여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 수학 상에서 배우는 복소수는요. 바로 다음 단원 2차 방정식. 복소수 개념은 2차 방정식에서만 살짝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책 전체를 지배하는 개념이 아니죠. 복소수를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영역을 벗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소수를 2차 방정식에서만 다루지 6단원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죠. 여기서는 쏙 빠진다. 쏙 빠진다. 복소수라는 게 여러분 실수 더하기 허수잖아요. 허수가 뭐냐면 가짜수죠. 실제 있는 수, 없는 수, 가상의 수, imaginary number. 없는 수인데 여러분 허수는요. 크고 작다도 대소관계 구분도 안 되는 수죠. 어느 수가 큰지 어느 수가 작은지도 몰라요. 존재하지 않는 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허수를 가지고 여러분 함수는요. 그래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프 좌표 평면상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허수가 있는 것은. 그래서 방정식까지만 딱 배우고 허수가 쏙 빠집니다. 그러니까 허수 큰일 났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차 방정식까지 잘 버티신다면 허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수를 배우면요. 그 수의 일단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개념 때문에 생기는 재미난 것들이 있으면 좀 해요. 플러스 알파 그리고 그 수에 관련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자연수, 분수, 소수 배웠을 때도 그 수의 개념과 사칙 연산이었고 유리수를 배웠을 때도 유리수가 뭔지 그 다음에 유리수의 사칙 연산이었고 무리수를 배웠을 때도 무리수가 뭔지 무리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에 대해서 배우지만 제곱근이 뭔지 배우고 그 제곱근의 사칙 연산을 했듯이 그리고 제곱근이기 때문에 나오는 재밌는 성질들이 있죠. 이렇게 배우는 거죠. 항상 수는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허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념이 뭔지 그리고 허수기 때문에 재미난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걸 배우고 허수가 있는 수
전부 복소수라 그러죠.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 하는데 복소수를 사칙 연산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에 와서도 우리 사칙 연산한 거죠. 그 다음에 7단원이 뭡니까? 7단원. 7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분 고등학교에 와서도요. 제목은 2차 방정식이지만 1차 방정식도 배우죠. 개념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리를 하죠.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내용의 확장이다.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방정식은 뭐냐? 3차 방정식 여러분. 4차 방정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의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2차 방정식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차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방정식 중에 모든 근을 다 구해낼 수 있는 것은 2차 방정식까지예요. 여러분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만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확실하게 구할 수 있지 3차, 4차 방정식이 되면요 우리 선을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특정하게 풀 수 있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만 배워요. 2차 방정식은 아무렇게나 줘도 다 근을 구할 수 있지만 3차, 4차는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푸는 기술이 또 필요한 그런 방정식이다. 개념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다. 2차 연립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연립방정식도 연립방정식인데 2차식이 섞여 있는 거예요. 둘 다 2차식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가 2차식일 수도 있고, 이런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모든 2차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풀리도록 줄 경우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푸는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8하고 9가요. 부등식이에요.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우리가 1차 부등식, 1차 연립부등식은 중학교 때 배웠죠? 2차 부등식이 이제 중요한 거다. 2차 부등식이 고등학교에 와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배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10. 도형의 방정식 10. 평면좌표 11 직선의 방정식 이건 다시 써드릴게요. 원의 방정식 13 도형의 이동. 요 내용은 제목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형의 방정식 방정식을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또 방정식이래요. 그런데 직선은요 우리가 중학교 개념으로 따지면 1차 함수잖아요. 근데 함수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요. 분명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해놓고 1차 방정식 1차 함수잖아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인데 수학상에서는 11단원의 제목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 자, 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살짝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잠시 후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우는 함수는요 2차 함수가 끝이에요. 그런데 방정식은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배웠잖아요. 물론 모든 3차 방정식, 모든 4차 방정식을 풀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왜 그렇다고 해서 왜 함수 쪽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우지 않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차 함수는요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죠. 그죠?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완전 제곱골 모양으로 만들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듯이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차, 4차 함수는요 특정한 3차, 4차 방정식은 해를 구할 수 있지만 모든 3차,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없고 또한 그래프로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차, 4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개념. 여러분 3차 함수는요.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유형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가? 2차 함수는요. 2차 함수는 완전 제곱걸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이렇게 꼭지점을 찾아가지고 이 개형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3차 또는 4차 함수는, 예를 들어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개형을 그려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개형을 그릴 수 있냐?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그리는 식으로 그릴 수가 없어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요 직선이 이 곡선에 접할 때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0인 점, 요 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0인 점, 그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이용하느냐?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미분. 그러니까 우리가 2학년 때 수 2에서 수 2에서 배우는 미분이라는 개념이 바로 3차, 4차 함수, 이걸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차 함수라고 얘기하죠. 뭐 고차 함수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2에서 배우는 미분이라는 개념이 뭐냐? 뭐 하는 거냐? 함수하는 거예요. 함수. 고차 함수. 그러니까 미분 개념을 배우면요, 당연히 2차 함수도요, 기울기가 0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요 점을 찾아서 그려낼 수도 있어요. 더 편리해집니다. 미분 개념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미분을 왜 하는 거냐? 미분이란 개념을 들여와서 고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운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전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 상에서는 2차 함수까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는 전혀 배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지우고 도형의 방정식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함수를 공부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평면, 좌표. 10단원이 평면, 좌표라는 거고 11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12단원이) 원의 방정식, 13단원이 도형의 이동. 그렇습니다. 자, 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는 2차 함수밖에 배우지 않는다. 직선의 방정식을 함수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도형의 방정식이죠. 도형의 방정식, 여러분. 도형의 방정식. 분명 방정식이라고 써있죠. 뭐 하는 거냐, 이 단어는. 여러분, 도형 그러면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2학기에 배운 내용이고요. 도형이라는 게 뭐냐면 그림이죠, 그림. 그런데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 그림은 뭐냐? 도형의 여러분 기본 단위라는 게 있어요. 기본 단위. 도형의 기본 단위. 뭔지 아십니까? 도형의 기본 단위. 점, 선, 면, 채,
채는 입체를 얘기하는 거죠.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네요. 면이 막 모이면 입체가 된다. 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 점, 선, 면, 채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점, 선, 면 중에 원이죠. 면. 채는요. 채에 대해서는, 입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입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선택 과목으로 바뀐 기하 벡터라는 과목이 있어요. 기하와 벡터. 이 부분에서 배우는 거다. 그냥 점, 선, 면에 대해서 이제 요 수학상에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운다는 거고요. 자, 점이라는 개념이 중학교까지도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이름 정도였죠. 꼭지점. 각의 정의는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점이라는 개념이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두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그 도형의 기본 단위인 점, 선, 면, 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자 하니까 이제 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죠. 즉 위치입니다, 여러분. 위치. 중학교까지는 위치 개념이 없어요. 도형이라는 개념의 모양, 어떤 길이, 크기, 넓이, 그죠? 크기란 표현은 아니죠. 넓이, 길이, 넓이, 부피, 모양, 이런 의미가 중요했다면 이제 좌표 평면에 놓기 때문에 점선, 면, 채를, 물론 채는 기하 벡터에서 하는 거니까 빼고 점선, 면을 좌표 평면 위에 놓을 거기 때문에, 그릴 거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의 위치, 즉 X축과 Y축, 우리가 좌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순서쌍으로 표현하죠. 순서쌍으로 표현은 좌표. 예를 들어 2, 3, 점을 하나 빵 찍고 3, 2라고 할까요? 3, 2. 이런 위치가 중요하다. 점 하나만 해도. 그리고 직선이라 그러면 여러분 선이죠. 이 선은 점이 모인 거죠. 이 각 점들은 X와 Y가 이루는 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여 있는 직선을 좌표 평면에 모아 놓은 그 모양을 식으로 만들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함수 개념이 아니고, 함수는 x가 변할 때 y값, 즉 함수값은 어떻게 변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면, 방정식이라는 것은 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들이죠. 이 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들. 요 점은 x가 요거고 y가 요거구나. x가 이걸 때 y가 어떻게 변하느냐의 개념이 아니고 두 미지수의 조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라는 게 방정식 개념이죠. 직선을 좌표평면에 놓았던 그 모양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고, 또 원을 좌표평면에 놨더니 원의 방정식 모양이 되더라. 그 구체적인 모양은 여러분이 각 단원에 가서 배우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점 배웠고요. 선 배웠어요. 근데 면 중에는 원도 있지만요, 다각형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다각형이 뭐냐면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러니까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배웠으니까, 직선을 배웠으니까 선분도 어떤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그 선분들이 둘러싸였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면 이 선분, 이 네 개의 선분을 알면, 그죠?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각형은 따로 배울 이유 없이 직선을 배웠으니까 됐다라는 거죠. 직선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점, 선, 면 중에 원만 좀 특별하게 배우는 거다. 면 중에 다각형은
다각형은 직선을 배운 걸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형들을 이동했을 때 점을 이동하고 선을 이동하고 원을 이동하고 그런 부분을 배우는 게 바로 도형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자, 크게 함수는 이체 함수만 배운다. 방정식을 중학교 때 것과 것에서 확장시켜서 배우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어떻게 보면 도형을 좌표 평면에 옮겨놨더니 그 식의 모양이 방정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처럼 전 과정을 이렇게 지배하는 수가 아닌 복소수를 배우기 때문에 4단원으로 살짝 빠져 있고 5단원에서만 그 복소수 개념이 쓰인다 라는 겁니다. 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큰 개념으로 어떤 항등식 이야기, 또 방정식 이야기, 함수 이야기, 또 수의 체계, 수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강의를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